안녕하세요. 정하나입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건조한 계절이 되면 저는 가습기를 잘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습도가 중요하잖아요. 초음파식, 기화식, 가열식 안 써본 가습기가 없고 제가 지금까지 가습기만 6번 정도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괜찮은 가습기를 고를 수 있는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고르면 좋은지, 그리고 제가 정착한 제품은 어떤 건지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제품이든 장점만 있는 제품은 없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습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신 분은 이 부분을 스킵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습기는 크게 초음파식, 기화식, 가열식으로 나뉘어요. 먼저 초음파식. 초음파식 가습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했을 법한 가습기예요. 수조 안에 진동 단자가 있고 이 진동 단자가 물을 튕겨내면서 물을 작은 물방울의 형태로 안개처럼 분사하는 방식이에요. 전원을 켜자마자 가습이 되고 바로 그 주변에 안개처럼 분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은 습도가 바로 빨리 오르는 편이에요. 하지만 가습이 되는 범위는 다른 가습기에 비해서 넓지 않습니다. 또 수조 안에 이물질이나 세균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물방울을 타고 밖으로 같이 나오게 돼요. 추운 날은 이 가습기를 트시면 안개 때문에 조금 춥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다음은 기화식 가습기예요. 기화식 가습기는 필터를 적셔서 혹은 디스크를 적셔서 그걸 증발시켜서 가습을 하는 방식인데요. 팬을 돌려서 물을 증발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방에 빨래를 널거나 수건을 널거나 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가습이기도 하고 과가습이 될 우려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증발해야 가습이 되는 거니까 가습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통상적으로 좀 부품이 많은 편이에요. 필터가 있는 경우는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세척이 굉장히 불편해요. 다 분리를 해서 디스크를 일일이 세척을 해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척이 번거로운 편이에요. 그리고 팬이 돌아가면서 이 물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팬의 소음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열식 가습기인데요.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로 가습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이건 물을 끓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물질이나 세균 같은 수조 안의 오염 문제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리고 따뜻한 수증기가 나오다 보니까 방이 좀 훈훈하게 데워지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나오는 수증기가 아무래도 뜨겁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고 다른 방식의 가습기에 비해서 좀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또 물을 끓여야 되니까 마치 전기포트처럼 소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의 가습기 중에서 제가 고른 건 바로 가열식 가습기예요. 제가 가열식 가습기를 고른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저는 넓은 공간에 빠르게 가습을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수조에 이물질이나 세균이 있어도 그게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어떤 안전성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습기가 켜는 계절은 대부분 춥기 때문에 좀 따뜻한 가습을 원했습니다. 많은 가열식 가습기들 중에서도 저는 르젠의 2021년형을 구매를 했었고요. 지금 사용한 지가 1년이 됐어요. 3세대를 구매를 했었던 거고요. 제가 사실 르젠 2세대를 샀었어요. 그런데 이게 괜찮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새로 나온 3세대를 보니까 문제점이 좀 보완이 된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2021년에 나왔던 3세대는 이번에 나온 4세대랑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내소치 완벽하게 분리되고 세척이 간편했기 때문이에요. 가열식 가습기 중에도 내소치 완전히 분리가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걸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 분리해서 닦고 싶어서 분리가 안 되는 건 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르젠은 내소치랑 윗부분이 완벽하게 밥솥처럼 다 분리가 돼서 꺼내서 설거지하듯이 닦아주면 되니까 굉장히 세척이 편한 편이에요.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내솥을 항상 살균 소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미네랄이나 철분이나 석회처럼 하얗게 이렇게 끼기는 하는데 그게 밖으로 배출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음파 가습기보다는 세척 횟수가 좀 적기는 해요.
저는 2, 3일에 한번 세척을 하고 있고요. 하얗게 낀 건 구연산을 한 스푼 담은 물을 수조에 담아놓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닦으시면 아주 쉽고 깨끗하게 다음은 안전성입니다. 우선 가열식 가습기가 초음파식 가습기보다는 안전성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길게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또 가열식 가습기 공통인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가열식 가습기 중에도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통로가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이 있어요. 물론 일부 제품들은 젖병에 이용하는 플라스틱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왠지 계속해서 플라스틱에 열이 가해진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르젠 2021년형이나 2022년형은 모두 열이나 수증기가 닿는 부분이 스텐이나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배출되는 통로도 모두 스텐이나 실리콘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전기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르젠 같은 경우도 2세대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3세대부터는 인덕션 가열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기세가 많이 절감이 됐대요. 가정마다 누진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 달 동안 하루에 8시간 가습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0,000원 정도가 더 나오는 정도라고 해요. 정확한 계산은 하기가 어렵지만 저도 이 3세대 가습기를 쓰기 전과 후에 전기세가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하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수물, 수돗물, 뜨거운 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생각한 르젠의 장점이었습니다. 어떤 가열식 가습기들은요, 정수물만 사용하는 가습기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수돗물만 사용해야 하는, 또 어떤 제품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가려서 부어야 하는 게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가열식 가습기는 아무래도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드는 방식이니까 물이 빨리 끓을수록 가습이 빨리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좋은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 되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르젠은 뜨거운 물을 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정착한 이유였는데요. 사실 단점도 있어요. 먼저 끓을 때의 소음. 이건 가열식 가습기에 어느 정도 공통된 사항인 것 같긴 한데요. 끓을 때 보글보글 주전자 같은 소음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끓을 때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끓기 직전에 좀 기계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소리에 크게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서 특히 낮에는 전혀 신경이 안 쓰이고요. 밤에도 끓기 시작할 때를 제외하고는 크게 방해가 된다는 느낌까지는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리에 많이 예민하신 분이라면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끓기 시작할 때쯤이 되면 소음이 조금 더 커져요. 지금 이제 끓고 있는 건데요. 막상 끓기 시작하고 증기가 나오면 소음이 오히려 좀 더 작아져요. 내 손 안에서 보글보글보글 끓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는 합니다. 네, 아까처럼 기계 소리가 크게 나진 않아요. 그리고 뜨거운 증기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가열식 가습기 공통의 단점이겠죠. 아무래도 뜨거운 증기가 나오다 보니까 입구에 손을 대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증기가 팬으로 한번 식혀서 나오기는 하니까 65도 정도 되고, 이게 밀리거나 넘어지는 형태도 아니고 이중 잠금 장치도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조심스러운 게 당연해요. 아이가 어리다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올려놓고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단점. 버튼 불빛이 제 기준에서는 너무 강해요. 저는 밤에도 암막 커튼을 완전하게 치고 자는 걸 좋아하고 불빛이 너무 강하면 그게 잠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버튼 불빛이 강하고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짜증나요. 그래서 저는 천이나 책으로 덮어놓고 잠을 자거든요. 만약에 4세대는 이런지 모르겠는데 개선이 안 됐다면 그 다음 버전에서는 꼭 이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2세대를 사용할 때는 오류를 좀 몇 번 겪었는데 3세대는 1년이 넘게 사용했지만 오류를 겪은 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맘카페에서 르젠 후기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물 부족 표시 등 오류를 겪은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습도를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습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되어 있는데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그렇게 예민하고 정확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과습의 우려가 있다는 거, 이게 가열식 가습기의 단점인 것 같기도 해요.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서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방에서는 이 센서가 감지를 못해서 꺼져야 하는 순간에도 계속 틀어져 있으면 과습이 돼서 갑자기 너무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거나 습도가 너무 높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타이머랑 분무량을 잘 설정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겪은 단점은 아닌데 맘카페에 보니까 또 르젠의 고무 패킹, 뚜껑의 고무 패킹이 잘 찢어진다, 내구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르젠을 2세대 2개, 3세대 하나, 총 3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 이제 1년 반이 넘게 사용한 제품들이고 아직까지는 고무 패킹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없어요. 아마도 이거는 전반적인 내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글 쓰신 분의 제품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하지만 이게 아주 영구적일 수는 없겠죠. 밥솥 같은 경우도 우리가 5년 넘게 사용을 하고 더 오래 사용을 하면 고무 패킹을 한 차례 교체해 주기는 하잖아요. 그 정도로, 딱 밥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가습기의 장단점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단점이 없는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가연식 가습기를 선택할 때까지만 해도 시중에 옵션이 많지 않았어요. 선택지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것 같고요. 르젠도 또 4세대가 새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전은 한 번 사면 오래 사용하니까요. 많이 알아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꼭 좋은 제품 고르시길 바랄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전원을 켠다고 해서 물이 바로 끓지는 않겠죠. 좀 기다려야 되고요. 물방울 모양을 한번 누르면 이 방의 습도가 나와요. 40으로 되어 있죠. 50, 60, 70 중에 제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5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설정한 습도에 도달했을 때 가습기가 알아서 꺼져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습도에 도달했을 때 꺼지는 그 센서의 정확도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보통은 제가 끄거나 아니면 타이머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가습량을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사량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하이로 설정을 했고, 시계를 누르면 가습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7시간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1시간만 켜놓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뭐 이걸 없애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켜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열 때는 이걸 동시에 앞으로 누르면서 뒤에 걸 눌러야 열리기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아요.